부안에서 달바우도회라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도예가고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부안으로 귀향을 하면서, 아니 고향이거든요. 부안이 원래 이제 고향인 부안으로 귀향을 하면서 부안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자기 수업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매력에 흠뻑 빠져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요. 흙이라는 그 물질 자체가 사실은 사회가 이렇게 현대화되면서 기계화되면서 우리가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점토라는 그 물질 자체가 완전히 자연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걸 만지면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느낌도 그 물질성도 좋고, 그 흙 자체가 주는 어떤 유연성, 유동성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근데 그날 그 자체로 만들어진 작품을 내가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걸 굉장히 그 점토 자체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걸 어떻게든지 표현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처음에 첫날 딱 접하면서 제가 선생님한테 진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는 그냥 취미로 안 끝낼 거예요. 더 좀 편입을 해서 도자기를 더 공부를 하겠다고, 공모전도 출품을 하겠다고 저는 막 그랬거든요. 첫날 가가지고 미친 듯이 했어요. 정말로 미친 듯이 했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남들 하는 거에 아마 3배 이상 열심히 했을 거예요. 저도 물론 생활도자기 안 할 수는 없어요. 생활도자기를 해야 먹고 사니까요. 일단 재료비라도 벌으려면 생활도자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공예가로서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파인아트로서는 저는 요즘 사람들이 잘 시도하지 않는 도자 조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쉽게 누가 접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석사 때부터 현 사회의 문제점들을 작품에 담아내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령 부의 불균형 문제, 아니면 부동산 문제나, 아니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단절된 세상 같은 거, 고독사 문제, 그런 문제들을 작업을 꾸준히 해왔거든요. 주로 이제 청자토 많이 쓰고요. 이제 그 큰 작업을 하려면 청자토만으로는 작업이 안 돼요.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그 열에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조형토를 썼죠. 이제 큰 작업을 할 때, 특히 저처럼 이제 큐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도자기 해보는 사람들은 이 큐브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판 작업 자체가 다 처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 공간이 뜨기 때문에 판 작업을 하면 다 처지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클수록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조형토를 썼죠. 조형토를 많이 쓰고, 이제 어떤 분들은 거기에 연탄재 같은 걸 같이 섞어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판매되는 흙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저는 유약이나 그 어떤 그런 거에서 작품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작품 자체에 어떤 의미를 담는 작업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작품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작품하고는. 어떤 선생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제 전시를 보러 오셔가지고 자기는 충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모든 사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도자 교육이 고려 청자 아니면 이조 백자잖아요. 분청까지 그 정도까지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에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는 거죠. 아주 제 작품을 보면 저게 도자기라고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충격받았다고 아주 놀래가지고 자기는 두통이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전문 4년제 대학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조형 쪽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 저는 멀리 있는 한복님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교수님 이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대학원 진학하려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그 교수님의 작품들이 사무실에 걸려 있는데, 그걸 보고서 내가 잘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멘토라기보다는 지도 교수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우리 이화준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누구 작품을 모방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작품 저는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녀요. 네.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녀요. 특히 제가 설치 쪽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뭐 꾸준히 어떤 그 서치를 통해서 어디에 좋은 전시가 있는지 늘 탐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서울이든 제주도든 저는 달려갑니다. 그래 많이 봐야 시야도 넓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방향도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기존의 파편 작업들을 이제 물론 그 원래의 물질로 뭐 흙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그건 깨뜨려서 어떤 다른 유약을 입혀서 만들기도 했고요. 준비를 해놓기도 했고 기존의 작품들을 깨진 것들을 잘라서 작업을 하되 이제 거기에 단순히 그냥 뭐 그 미적인 면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성찰과 사유를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작품에. 그래서 그뿐만 도자기뿐만이 아니고 깨진 도자기뿐만이 아니고 그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동네를 돌거든요. 운동하면서 길거리에서 이제 버려져 있는 녹슨 뭐 철근이나 고철 덩어리 같은 오브제를 거기다 덧붙였거든요. 근데 상당히 이야기거리도 많고 고급스러워지고 상당히 만족한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저는 이 청자 색깔이 싫었어요. 너무 고루해서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한 달 동안 1개월간 중국에 워크숍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중국은 각 지역마다 이게 특색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어딜 가나 다 똑같아. 그래서 지겹더라고요, 보기가. 근데 그때 딱 경험한 것이 뭐냐면, 근데 외국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가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서 이제 그 나라 사람 작품을 배우고 싶어서 그쪽 작업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 친구들이 그런데요. 왜 니네는 니네 동양 작업을 하지? 왜 자꾸 우리 걸 하려고 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워크숍을 갔다 오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지역색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청자로 하고 있어요. 생활도자기는. 이제 좀 비로소 청자의 고급스러움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칼라 엄청 입혔어요. 색 많이 입혀가지고 막 썼는데 지금은 청자가 정말로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청자가 더 고급스러워지려면 상감을 하거나 조각을 하는 게 가장 고급스럽거든요. 사실 그 위에 뭐 그림 그리고 하는 것보다 상감이 그리고 조각이 가장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안에서는 조각하시는 분들이 그다음 많지 않아서 저는 조각으로 밀고 나가고 있어요. 제 시그니처와 함께. 이 생활도자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가마 하나를 제가 이제 07 루베인데 그 루베를 하나를 채우려면 꼬박해야 2달 걸려요. 진짜 꼬박해야 2달 걸리거든요. 2달 걸려서 납품을 했어요. 물건이 빠져. 물건이 빠지면 그걸 또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작업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작품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박사를 간 거예요. 석사하고 지금 졸업한 지 2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을 할 시간이 안 돼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이제 뭐 사출로 하면은 뭐 찍어내면 되겠지만 다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떤 약간의 어떤 제약이 있어야 내가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그래서 박사를 하게 된 거예요. 박사하고 보통은 사람들이 박사하면 뭐 교수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퇴직할 나이에 뭐 교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정말 내 작품 심화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설치 쪽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한번 패도자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물론 이제 뭐 9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패도자기를 모아놓는다고 모아놓긴 했지만 그닥 양이 많지 않아서 주변에 도자기 하시는 분들한테 패도자기 다 모아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모아서 한번 그 작품만으로 설치를 대규모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모아놓고 있어요. 우리 지도 교수님 하신 말씀이 언제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자기는 잘못 만들면 영원히 썩지 않는 골칫덩어리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화두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그냥 땅속에 묻어버릴 수는 없고 이걸 이용해서 다시 어떤 생명을 불어넣어야 줘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다른 분들도 거의 다 그냥 버리세요. 다 버리신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활용을 못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그거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마 논문거리는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박사 논문거리 되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작했던 주제니까 이거 가지고는 이번 한번 전시를 끝내볼 생각이에요. 제 목표가 사실은
뭐 남들은 어떤 뭐 목표나 비전을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거 없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면 뭐 미래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직 관심 갖는 거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100% 완전하게 표현을 했느냐. 그래서 내가 예술가로서 한 뼘 성장했느냐.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가지고 꾸준히 갈 거예요. 가는데 이제 다른 매체를 이제 혼합하는 작업은 계속 요즘은 예술가들이 이제 추세가 자기 한 가지 재료만 가지고 작업하는 추세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혼합을 해서 쓰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철과 세라믹을 혼합하듯이 다음번에는 목재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부안에 비록 늦었지만 문화재단이 생긴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부안에 내가 털을 잡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물론 저는 이렇게 전시를 한번 하려면 뭐 지금 재단에서 지원해주는 그 금액 갖고는 어려움도 없죠. 저는 어려움도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게 동력이 되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어떤 제약이 따랐을 때 내가 거기에 힘을 쏟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구단한 예술가들에게.